이강인의 놀라운 오버헤드킥 골은 마치 화려한 춤사위를 연상케 하는 축구의 예술작품이었다. 그의 기교는 우아한 발레리나의 회전처럼 공중에서 우아하게 회전하며 경기 시작 3분 만에 터진 선제골이자 결승골로 이어졌다. 이 명장면은 프랑스 현지 축구 매체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으며, 이강인의 선제골은 마치 별들 사이를 유영하는 우주선처럼 그의 공격수로서의 재능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이강인은 대한민국 대표팀의 아시안컵 합류를 뒤로 한 채 슈퍼컵에 출전,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2대0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의 활약은 마치 강렬한 불꽃처럼 경기장을 밝혔고, 축구 전문가들은 이강인의 선제골이 어려운 슛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공시킨 것에 대해 감탄했다. 이들은 그의 슛이 월드 클래스 선수들도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고 언급하며 이강인의 능력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경기 후 슈퍼컵 축하 행사에서 피레스주의 주장 마르키뉴스가 이강인에게 감탄의 말을 건네는 모습과 이강인이 덴벨레와의 치열한 경쟁을 보여주는 장면이 중계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이는 축구 팬들 사이에서 또 다른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에서 이강인의 활약은 마치 대서사시의 주인공처럼 강렬하고 독보적이었다.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펼쳐진 이 경기는 축구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경쟁의 열정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강인의 이러한 경기력은 그가 단순히 우수한 선수를 넘어서 축구라는 무대 위에서 독특한 예술성을 표현하는 아티스트임을 입증한다. 그의 오버헤드킥은 단순한 골이 아닌 축구장 위의 한 편의 드라마처럼 감동적이었다. 이강인의 미래는 분명히 밝고 그의 발끝에서 펼쳐질 다음 장면들이 기대된다. 프랑스 슈퍼컵의 밤은 파리 생제르맹의 장엄한 우승으로 장식되었습니다. 이번 우승은 그들에게 통산 12번째 슈퍼컵 우승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선사했는데, 이는 리그앙 우승팀과 쿠프 드 프랑스 우승팀 간의 격돌에서 얻어진 값진 결과였습니다. 이강인의 팀이 이렇게 거대한 트로피를 들어올린 순간은 마치 뜨거운 열정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강인은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 클린즈만과의 대화를 통해 슈퍼컵 출전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강한 우승 의지의 표현이었으며, 클린즈만의 승인으로 이강인은 대표팀에 가장 늦게 합류했습니다. 이강인에게 있어 이 선택은 심리적 부담감을 떨쳐내고 오직 승리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팬들은 이강인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걱정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PSI 팀의 전술에서 이강인은 주로 왼쪽 윙어 바르바르러 아래에 배치되었습니다. 이강인을 왼쪽에 기용하는 엘리케 감독의 전략은 일부 팬들로부터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강인의 공격 본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배치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현지 매체들도 이강인을 오른쪽에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실어주며 이강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강인의 포지셔닝 문제는 마치 축구 전술의 체스판 위에서 각 플레이어의 역할과 위치를 둘러싼 복잡한 전략 게임처럼 느껴집니다. 그의 위치에 대한 이러한 논쟁은 그가 얼마나 중요한 선수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그의 능력과 팀에서의 역할이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강인은 이번 슈퍼컵 우승을 통해 자신의 가치와 팀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했으며, 그의 향후 발전과 위치에 대한 논의는 축구계의 큰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이강인의 포지션 문제는 경기 전 사전 인터뷰에서도 화두였습니다. 프랑스 현지 기자들이 엘리케 감독에게 이강인의 배치에 대해 연이어 질문하며 이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됐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의 다재다능함을 강조하며 그가 왼쪽, 오른쪽 윙어는 물론 10번 자리와 가짜 9번으로도 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강인의 이러한 유연성은 그의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전술적 이해도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경기에서 이강인은 왼쪽 미드필더로 출전해 눈부신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의 맹활약은 축구 전문가들로부터 자신에게 맞지 않는 포지션에서도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강인은 상황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조정하고 팀의 승리를 위해 필요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강인의 이러한 능력은 특히 한 장면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전반 3분에 비티냐의 롱패스가 덴벨레에게 연결되었고, 덴벨레는 원터치로 골문 앞으로 컴백을 보냈습니다. 이강인은 골문으로 쇄도하며 왼발로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 장면에서 음바페가 시작한 움직임이 상대 수비수들을 끌어들이며 이강인에게 공간을 만들어 주었고, 이강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장면에서 덴벨레의 컴백이 음바페를 겨냥했지만, 수비수들이 음바페에 집중하면서 이강인에게 기회가 열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강인의 슈팅은 그 상황에서 매우 어려웠지만 그는 놀라운 기술과 집중력으로 이를 완성시켰습니다. 이강인의 이러한 활약은 그가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를 넘어서 상황을 읽고 적응하는 전술적인 이해도를 가진 선수임을 입증합니다. 그는 자신이 맡은 포지션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엘리케 감독의 전술적 고집에 완벽하게 부응했습니다.
이강인의 이러한 능력은 향후 그의 경기력과 팀에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는 요소가 됩니다. 이강인의 최근 경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은 그의 기술적 능력과 축구 지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강인이 왼발이 주발임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에서 오는 공을 왼발로 슈팅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면에서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훈련의 결과로 해석됩니다. 이강인이 왼쪽에서 오는 공을 오른발로, 오른쪽에서 오는 공을 왼발로 처리하는 능력은 그의 경기를 더욱 다채롭게 만들며 상대팀에게 예측 불가능한 위협을 가하게 됩니다. 프랑스 현지 매체들은 이강인의 맹활약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의 이른 시간에 터진 골은 경기의 흐름을 파리 생제르맹 쪽으로 가져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이강인이 왼쪽 미드필더로서 빠르게 적응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이강인의 이러한 적응력과 유연성은 그가 서너 경기 만에 파리 생제르맹의 전술에 완벽하게 녹아들 수 있었던 핵심 요소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강인의 빠른 적응력과 축구 지능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강인은 자신의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경기 상황을 읽고 팀의 전술에 맞춰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으로 많은 이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능력은 그가 단순한 선수를 넘어 경기를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이강인의 향후 경기력과 그가 팀 내에서 차지할 위치에 대한 기대는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툴루즈와의 경기에서 이강인의 활약은 마치 축구 경기의 클라이맥스 장면 같았습니다. 툴루즈가 마네골을 노리며 공격적으로 나섰을 때 이강인은 그야말로 미친 오버헤드킥으로 경기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음바페가 오른쪽에서 공을 이끌고 가다가 에멜리에게 패스했고 이 공이 이강인에게 연결되어 그의 환상적인 오버헤드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강인의 이러한 순발력과 기술은 그가 평범한 선수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강인의 이 장면에서 보여준 임팩트의 정확성과 기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이강인의 플레이가 단순한 운이 아닌 실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골키퍼 정면으로 간 슛이었지만 그 정확도와 순발력은 놀랍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경기 후 시상식에서는 이강인의 동료들도 그의 활약을 인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르키뇨스가 이강인에게 코리안 MVP라고 말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는데 이는 이강인이 팀 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세리머니에서도 이강인의 활약은 돋보였습니다. 이강인이 골을 어시스트한 덴벨레와의 장난스러운 상호작용은 축구팬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으며 이강인과 덴벨레 간의 좋은 케미스트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강인의 이러한 활약은 그가 단순한 축구 선수를 넘어 경기장 안팎에서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물임을 증명합니다. 그의 기술적 능력과 팀 동료들과의 좋은 관계는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그의 성공을 이끌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강인의 미래는 축구계에서 더욱 기대되는 바이며 그의 발전과 활약은 계속해서 주목받을 것입니다. 이강인의 경기 후 인터뷰는 그의 겸손함과 팀에 대한 헌신을 드러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포지션에서 뛰든 팀을 돕고 싶다는 말로 포지션 논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개인적 성공보다는 팀의 성공을 우선시하는 선수임을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이강인의 이러한 태도는 프랑스 현지 매체들의 포지션에 대한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며 팀을 위한 그의 열정과 헌신을 강조합니다. 이강인은 해당 경기에서 68번의 터치와 96%에 해당하는 높은 패스 성공률, 여러 번의 성공적인 태클로 뛰어난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뛰어난 스텝 덕분에 소퍼스코어 평점 8점대를 기록했지만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이강인이 이 경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강인의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숫자로만 평가될 수 없는 그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슈퍼컵 우승 이후 이강인은 대한민국 대표팀에 합류하여 63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목표로 다시 한번 맹활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축구팬들은 손흥민, 황희찬과 함께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강력한 공격 라인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이들이 모두 최근 경기에서 골을 넣으며 뛰어난 폼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한국 축구팬들 사이에서는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강력한 승리를 통해 한국 축구의 위상을 높이고 경쟁국에게 인상적인 승리를 거두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강인의 이러한 활약과 전망은 그가 단순한 축구 선수를 넘어 한국 축구의 중심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기술적 능력과 팀에 대한 헌신, 그리고 국제 무대에서의 가능성은 앞으로의 경기에서 그의 발자취를 더욱 기대하게 만듭니다. 이강인의 경기력과 리더십은 대한민국 축구가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